안녕하세요. 약관과 차트를 보는 감사 출신 박수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후두암 중에서도 가장 흔한 청문한 질병분류코드 C320 암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분명히 암으로 진단받았고 산정 특례까지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심사에서는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으로 상당한 사건을 겪으신 의뢰인분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간호사 출신 전문가의 시선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문암 질병분류코드 C320이란 무엇이고 왜 조기 발견이 많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성문암은 후두를 구성하는 부위 중에서 목소리를 내는 기관인 성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성문암 환자분들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 비교적 좀 일찍 병원을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먼저 성문암 같은 경우는 종양이 성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쉰 목소리가 난다든지 목소리에 일단 변화가 발생하고 종양의 위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목에 좀 약간 이물감이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기 때 불편감을 느낀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조기 일찍 와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의 치료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기 진단이란 것은 정말 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금 청구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보험금 분쟁이 약간 불씨가 되기도 하는데요. 보험심사에서 주치의선생님께서 써주신 그 진단서라든지 받았을 경우에는 산정특례가 보통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정특례 적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험 약관을 잠깐 살펴보면요.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진단을 내려져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암보험금 지급의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에 있기 때문에 이 약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하는데요. 성문암 그 사례 같은 경우도 최종 진단서상 일반암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그 진단서를 보면요, 임상서 추정과 최종 진단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최종 진단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분이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환자분의 이 진단명의 진단서하고 조직검사 결과지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라는 사람은 박소영입니다. 이 박소영이라는 이 이름이 주치의 선생님이 내린 그 임상전 진단명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를 증명하는 게 저희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이게 병리과 전문의 선생님이 하신 조직검사 결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박소영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지만 저라는 박소영이라는 사람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이러한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다이아그노시스라고 이 진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리과 교수님도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써 있는 병리과 교수님의 이 소견과 임상의 주치의 선생님이 이 진단명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보험금 지급이 조금 원활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문암이라든지 식도암 등 이런 암들이 어떠냐면 그 기관의 해박적 위치라든지 약간의 질병 특성상 조직을 깊게 떼어낸다든지 수술에 용이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검사 결과상 제자리 암을 나타내는 조직 병리 검사 결과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인 근거라든지 약관의 정확한 해석, 관련 법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암으로 지급 처리를 해야 되고 그거를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성문암에 대해서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요 논리는 보통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신균이 깊지 않다. 한마디로 인벤시브인데 뚫지 않았다. 표면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병리보고 결과서에도 보면 인사이추라고 해서 상피내암을 뜻한 이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리학적으로 제자리암이 이건 소외감만 지급하는 게 맞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보험 소비자분들 사이에서도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거의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방패로 쓰이는 의료 자문입니다. 보험사 측에는
소비자분들한테 이게 의료 자문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의료 자문에 동의하신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의료 자문에서 이거 제자리암이 맞다라는 이런 근거를 갖고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제자리암으로만 소액으로 지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손해사정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암의 진단이란 건 또 단순히 조직 검사 결과지 영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걸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자의 임상적 증상이 이제 내시경, 소경, 그 영상 판독 기록지라든지 주치의 선생님들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서 이 진단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환자분이 이 진단이 맞다라는 논리를 깨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손해사정사들 사이에서도 보험금 삭감과 이제 부지급으로 해서 굉장히 좀 인명이 높은 그 약간 수임조차 약간 꺼리는 특정 보험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사건을 수임받아서 처리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 과정이 이렇게 결코 이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지식과 약관에서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치열하게 다퉈서 결론은 전액 다 지급 처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청문암뿐만 아니라 특정 암들은 특성상 이제 조직검사 결과가 진단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보험금이 부지급된다든지 삭감 처리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보험금 부지급이나 이제 삭감 통보를 받고 막막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조직검사 결과지, 그다음에 진단서, 그다음에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종합해서 보고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손해사정사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